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참전 출연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와운의 한중현 파트너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푸고 시장도 포구입니다. 제대로 된 종목으로 겨뤄봐야 되겠죠.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어제부터 종목 겨루기에 참전을 했는데요. LIG 넥슨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 중에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나름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상승률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삼성중공업이 메꿔주면서 상승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종목들 견조합니다. 네, 계속해서 7월 18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의 종목 겨루기 탑5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들이 많죠. 1위 윤여민 이사의 퓨처캠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잘 지켜내주고 있고요. 오늘 펩트론의 급락이 좀 뼈아픕니다. 상승률을 줄여내면서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이 2위 자리로, 그리고 이건희 대표가 또 두 종목이나 순위권에 올리고 있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유한양의 이 두 종목 지금도 잘 버텨내주고 있고 좋습니다. 하락장에서 버텨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5위 윤여민 이사의 리가켄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원래 바이넥스였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가 5위권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바이넥스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순위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목들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오늘 같은 날 또 빠지는 종목들도 많고 버티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간의 종목들을 쭉 봤을 때 지금 유독 눈에 띄는 그리고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 여기서 더 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앵커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제 고민이 좀 되는데 네네. 그 지금 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지금 종목 그 목록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이너스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천천히 적감해서 하셔도 된다고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국 3개월 레이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초반에는 제가 마이너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바이넥스도 그렇고 플러스 다 전환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네. 그 뭐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들 원익 IPS도 있고 VM 같은 종목도 있고 네네. 그렇잖아요. 뭐 풍산도 지금은 좀 마이너스권에 있고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매수 기회로 보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지만 반등의 기회가 있는 종목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지금 7월달 들어와서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그 섹터를 저는 방산, 바이오 그리고 금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종목들 다 아끼지만은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두자면은 이제 풍산이라든지 하나금융지라든지 그쪽으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바이넥스라든지 네. 이노텍 이런 종목들처럼 삼성중공업처럼 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네. 확실히 또 순위권에 올라올 수 있는지도 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배틀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실 힘든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종목으로 겨뤄봐야 합니다. 오늘 한중현 파트너는 넥슨 게임즈를 그리고 정태근 이사는 삼성전기를 갖고 오셨는데요. 이 두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기는 오늘 같은 장에도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제한적이죠. 최근에 오를 때 탄력을 받고 맞이는 날에도 잘 버텨내주는 힘 보여주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던 만큼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서 제대로 또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삼성전기를 들고 네. 오셨는데 일격의 핵심 포인트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전기 요즘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는 손이 나갈까 말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기 잡아볼까요, 포인트? 그렇죠. 삼성전기가 사실 좀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전문가들의 어떤 무덤가 같은 그런 종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삼성전기에 AI가 좀 묻어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이제 그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적보다는 일단 뭐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실리콘 커패시터, 요게 MLCC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게 하반기에 예전 매출이 좀 잡히게 되면서 요게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요게 결국에는 이제 그 AI, 그 온 디바이스 AI 어떤 핵심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들의 어떤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트북 쓰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트북의 발열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품이 이것도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AI 관련돼 가지고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AI 기판용 FCBGA를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양산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제가 AI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 MLCC만 되게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땐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커패시터, 여기 MLCC의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 커패시터와 그리고 AI용 기판 여기 들어가는 FCBJ 요게 신성장 동력으로서 또 AI 모멘텀으로서 일단 앞으로 삼성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기 최근에 잘 버텨내주고 있고 흐름도 견조하고 수급도 탄탄합니다. 그동안 좀 MLCC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AI 쪽으로의 핵심 부품의 모멘텀이 짙어지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AI를 포인트로 삼성전기 핵심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는 넥슨 게임즈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배틀 종목이란 말이죠. 넥슨 게임즈를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도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이제 그 옆에 계신 분께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갖고 오셨는데 그때 저도 한미반도체를 좀 되게 갖고 오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또 하락을 해서 오늘 좀 큰 하락이 나오고 있죠. IT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좀 갖고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IT 쪽 투심에 대한 좀 컨빅션이 조금 약해서 IT만 빼고 최대한 좀 개별 종목으로만 볼까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개별 종목에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한 넥슨 게임즈가 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를 좀 갖고 와봤고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이제 그 자막도 나오지만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 기대를 안 하던 게임이 그 스팀에서 매출 1위까지 그냥 바로 단숨에 상승을 해버리면서 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고점대가 저게 한 불과 2, 3일 만에 이제 갔던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스팀에서 매출 순위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넥슨 게임즈 주가도 같이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게임주들 중에서 그냥 한 번 반짝 정도만 하는 그런 게임들은 급하게 올랐다가 그대로 급하게 빠집니다. 근데 넥슨 게임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던 게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넥슨 게임즈의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그 게임이 실제로 일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만 해도 이제 런칭 거의 초창기만 해도 한 5, 60억 정도의 일매출 찍히다가 지금 이제 한 40억 조금 안 되게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매출 순위는 이제 모든 게임이 다 그렇지만 매출 순위는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일매출을 한번 좀 추정을 해보면 대략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20억 정도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한 20억 정도 일매출을 할 수가 있는데 30억에서 20억 정도를 좀 추정을 해보면 30억이나 20억 정도를 그거를 1년으로 연간으로 치면 한 대략 이제 한 7,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마진율 한 30% 정도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한 대충 2,200억 정도가 나와요. 네. 2,200억을 그냥 여기서 조금만 할인을 해서 2,000억이라고 치면 지금 넥슨 게임즈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즉 PER이 6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가 8월 1일, 다음 달 1일이죠. 다음 달 1일에 지금 시즌 1 대규모 이벤트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심지어 내년에 던파 이제 그 새로운 신작 모멘텀까지 있는데 지금 PER이 6배야? 10배도 안 돼? 그러면 이 정도면 10배까지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보고 좀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지금 고점에서 좀 절반 정도 네.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시장이 힘들다 보니 개별주 안에서 모멘텀이 있고 이제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실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데 그 실적 대비, 기대감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넥슨 맞습니다. 게임즈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자,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왜냐면 오늘 이제 대결을 하실 거니까 각각 이제 진실의 시간으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 관점으로 리스크, 걱정을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 정태균 이사님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신랄하게 또 종목에 대해서 벗겨내 주시거든요. 넥슨 게임즈 좋아 보입니까? 오늘 초면에 이렇게 디스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방송이라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네네, 그럼요.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슨 게임즈를 가져올 때 저도 예상을 했어요. 퍼스트 디센던트. 상당히 이제 매출도 그렇고 동접자 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이 흥행이 그러니까 지속이 될 건가 이게 좀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뭐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평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데스티니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일단 글로벌 게임 평가 사이트 메타크리틱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조금 혹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매출이 잘 나온 건 맞지만은 뭐 지루한 반복 퀘스트, 난해한 뭐 초반 보스전, 뭐 좁은 캐릭터 육성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 조금 혹평을 좀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거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데스티니 가디언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여기서 90점 이상 호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압도적인 호평이 나오게 되면서 동접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까지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이제 반짝 흥행을 했다가 끝이 나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평이 자칫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기 반짝 흥행으로 끝이 나는 악재로도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게임이 다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좀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는 투자자들은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건데 당연히 안 되면 이제 주가는 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근본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추정한 매출이나 이익들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넥슨 게임즈의 밸류에이션 레벨은 거의 진짜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싼 레벨 같아서 뭐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코너 이름이 종목 겨루기잖아요. 겨루기다 보니까 좀 한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장기로 갖고 갈 만한 종목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단기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단기간에 좀 모멘텀을 받아서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넥슨 게임즈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도 좀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넥슨 게임즈가 그 우리가 아는 그 넥슨이 맞긴 한데 그 넥슨의 사실상 좀 자회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은 넥슨이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퍼블리싱사가 넥슨 게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넥슨은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넥슨 게임즈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게 퍼스트 디센던트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상징성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넥슨 게임즈는 그 아이러니컬하게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더 잘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02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 250억이었고 그리고 2021년도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4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140% 갔어요, 연간. 그런데 반대로 2022년도 영업이익 52억이었고 작년 같은 게 1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30% 성장했는데 주가는 도리어 15%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실적 넥슨 좋아진다고 주가 연동되느냐인 건군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과 이익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넥슨 게임즈의 어떤 과거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그와 좀 반대로 갔었기 때문에 좀 반대 맥을 좀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저 손가락 탁탁 치고 계신데 한중현 파트너님. 아니다, 여기에 아니다. 또 어떻게 반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좋은 포인트인데 그
제가 좀 IR 담당자가 된 것 같네요. 네. 좋은, 당황하셨어요? 좋은 포인트인데 모든 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게임도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이거든요. 수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주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때는 오히려 주가는 빠집니다. 왜? 오히려 수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실적이 저점이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때 기대감을 반영한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주가 하향을 내리막길을 걷는데 넥슨 게임즈도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을 때는 그때 오히려 신작 모멘텀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네네. 좋았었고 그 신작에 대한 실적이 실제로 찍히니까 그때서야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래서 지금도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실적이 언제 찍힐지 사실 모릅니다. 당장 2분기 분기 보고서는 안 찍힐 거고요. 내년 다음 3분기 보고서에 찍힐 텐데 그게 이제 한 11월이죠. 네. 그때까지 이 넥슨 게임즈를 갖고 가겠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네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좀 이 부분도 감안은 해보시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가 지금의 현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 뭐 보수적으로 잡은 뭐 가이던스 안에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는 주가 상승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로 또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가야 합니다. 한종현 파트너님 좀 궁금하신 부분 삼성전기 짧게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기도 이제 이사님께서 되게 좀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거의 무덤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는 포인트랑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링크를 시켜야 되는데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2024년 올해죠. 올해 이제 FC BGA 시장에서 좀 만나는 게 이제 결이 같긴 한데 삼성전기를 그 딥밸류에서 사자니 그때는 이제 업황이 정말 완전 그 터널 속을 지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사자니 지금 이제 멀티플이 한 역사적 PBR 기준으로 한 1.2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역사적 저점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좋은 퍼포먼스는 또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지수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이게 종목 겨루기 코너의 관점에서는 과연 괜찮은 종목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 붙기에는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가 애매한 자리. 그럼 뭔가 한 방에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저점 아직도 역사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본다면 저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길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너명 자체가 종목 겨루기잖아요. 이거는 뭐 한 달도 아니고 불과 한 2, 3주 안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코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가 그럼 2, 3주 안에 진짜 뭐 15%, 20%, 30%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안 쳐다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종목 겨루기는 3개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어요. 다행히 3개월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밸류 솔직히 잘 안 봅니다. 밸류 따져서 주식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하는 게 저는 맞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밸류 같은 경우는 안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중요도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기 결국 그 주식을 할 때 지수를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갈만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LG노텍과 삼성기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이노텍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L4 모멘텀하고 AI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전기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묻어나는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항대였던 16만 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AI가 묻어났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자리에서 뭐 2개월의 겨루기 종목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뭐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찍어주시긴 했지만 2개월이라는 시간에 충분히 AI가 묻어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 지금 자리에서도 있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한마디 딱 어필 듣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아까 수익률을 다 보여줬습니다. 나는 수익률로 보여줬고 삼성전기도 기대해본다. 한종현 파트너님은요? 저도 수익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넥슨게임즈와 삼성전기 재미쏠쏠하네요. 수익률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한종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